지난 편에서 로컬 AI의 이미지를 보는 눈과 그리는 손을 붙였습니다. 이번 편은 판단의 편입니다. 어떤 요청을 어디로 보내는가? 답 대신 접수번호가 왔습니다. 같은 서버였습니다. 주소도 하나였고 인증키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청에는 답이 왔고 어떤 요청에는 접수번호가 왔습니다. 그 갈림길을 다루기 전에 숫자의 출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편에 나오는 초단위 수치는 전부 그래픽카드 서버 기록입니다. 제 맥에 이 서비스들을 붙여돌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버 기록을 맥의 예상치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맥 이야기는 마지막에 구조와 계산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는 금액 비교가 없습니다. 그 계산은 제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 편은 로컬과 밖의 속도나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도 아닙니다. 그 실험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응답 2개를 나란히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서버 한 대에 서비스가 넷 있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분석,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입니다. 넷 다 같은 주소 뒤에 있었고 키도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넷을 같은 방식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소가 하나면 규격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이 편이 함정 전부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같은 요청의 응답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도 같습니다. 그림을 붙여보내면 같은 응답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본 적 있는 모양입니다. 오픈AI 호환 규격입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을 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 돌아온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접수번호 하나였습니다. 원천에는 이 두 패턴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한쪽은 요청 하나로 끝납니다. 보내고 그 응답에서 결과를 꺼냅니다. 다른 쪽은 3단계입니다. 제출하고 완료를 조회하고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제출 응답에 들어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접수번호입니다. 그 접수번호로 완료를 조회하고 완료 뒤에 파일을 따로 내려받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차이를 속도로 읽었습니다.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결과를 어디서 받느냐가 달랐습니다. 빠른 쪽도 몇 초는 걸립니다. 대신 그 응답 안에 결과가 있습니다. 느린 쪽은 응답이 즉시 옵니다. 대신 그 안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차이는 성능표에 안 적힙니다. 계약에 적힙니다. 이 둘을 같은 코드로 처리하면 결과를 꺼내려다 빈 값을 만납니다. 여기가 이 편이 앵커입니다. 한 서버의 모델들을 하나의 API처럼 다루면 실패합니다. 그럼 왜 갈리는가? 원천의 라우팅 설계는 축을 셋으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입력의 모양입니다. 텍스트 요청의 본문은 메시지 배열입니다. 이미지 분석도 같은 배열이지만 그림 자리에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서버의 분석 서비스는 외부 주소를 직접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림을 읽어 데이터 URL 형식으로 만들어 본문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주소만 넣어 보냈고 그림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배열이 아예 없습니다. 워크플로우 제이슨을 제출합니다. 같은 키로 인증하는 같은 서버인데 본문의 모양이 셋이었습니다. 입력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텍스트 서비스에는 컨텍스트 상한이 있습니다. 원천에는 입력과 출력을 합쳐 8192 토큰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상한을 요청해 적지 않으면 기본값이 들어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값을 얼마로 고정하라는 범용 규칙은 원천이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값을 규칙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별로 적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둘째는 응답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같은 요청에서 결과를 받는가, 접수번호를 받고 따로 조회하는가. 이 축은 타임아웃 값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원천에 적힌 값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텍스트와 분석은 120초, 이미지 생성은 180초입니다. 영상은 70분입니다. 하나의 값으로 묶으면 어느 쪽이든 틀립니다. 영상은 동기로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소요 시간이 8분에서 44분입니다. 접수번호를 즉시 돌려주고 완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 축을 틀리면 코드는 조용히 실패합니다. 셋째 축이 이 편에서 제일 안 보이는 축입니다. 지금 어떤 모델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가입니다. 텍스트와 분석은 각자 그래픽카드를 하나씩 쓰고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다릅니다. 모델 둘이 카드 하나를 나눴습니다. 요청이 오면 필요한 모델만 올리고 쉬는 모델은 내립니다. 그래서 부르는 순서가 시간에 들어옵니다. 4부에서 보겠습니다. 이 축은 응답 시간에는 나타나지만 요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천의 통합 클라이언트는 이 셋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붙인 그림이 있으면 위도를 분류하기 전에 분석 쪽으로 보냅니다. 텍스트 모델에 그림을 넣으면 응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붙인 그림이 없으면 위도를 분류하고 그 결과로 갈라 보냅니다. 분기 지점이 요청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계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조건을 요청 본문에서 찾으면 끝까지 안 보입니다.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결과는 비었는데 대기열에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완료 조회는 빈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패인가 싶어 대기열을 봤더니 그 작업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원천에 적힌 구조는 이렇습니다. 완료 조회는 진행률이 아닙니다. 결과가 생긴 뒤에 채워집니다. 그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빈 결과 하나로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제출부터 거부됐을 수도 있습니다. 빈 결과를 실패로 읽고 다시 제출하면 같은 작업이 대기열에 쌓입니다. 한 건씩 처리하는 대기열이면 그만큼 뒤가 밀립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같은 시점에 두 화면을 나란히 담은 기록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화면을 만들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서에 적힌 절차와 제가 겪은 순서까지만 말합니다. 절차는 넷입니다. 첫째, 제출 응답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와 오류 항목이 함께 옵니다. 둘째, 오류 항목이 비어 있어야 정상 제출입니다. 여기서 이미 거부됐다면 아무리 조회해도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셋째, 완료 조회가 비면 대기열을 함께 봅니다. 대기 중인지 실행 중인지 아무데도 없는지를 갈라봅니다. 넷째, 조회 간격을 작업 길이에 맞춥니다. 분 단위 작업을 1초마다 조회하는 것은 부하만 만듭니다. 영상 쪽은 1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천에 없는 간격이나 판정 기준을 제가 만들어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원천에 적힌 간격과 조회 결과를 두 관측으로 갈라보는 것까지입니다. 완료가 뜬 뒤에도 하나가 남습니다. 파일은 완성됐는데 다운로드는 404였습니다. 완료 조회가 준 것은 파일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파일 이름, 하위 폴더, 종류, 세 조각의 메타데이터였습니다. 그 세 조각을 그대로 넘겨야 파일이 옵니다. 하나라도 바꿔 적으면 404가 돌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축으로 돌아갑니다. 상주입니다. 이미지 생성 쪽에는 모델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빠른 쪽 플럭스, 하나는 품질 쪽 Q1 이미지입니다. 문서에 적힌 생성 시간은 각각 약 5초와 약 10초입니다. 둘은 같은 그래픽카드, 같은 인스터스를 씁니다. 그리고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모델을 번갈아 부르면 호출마다 7초에서 10초의 모델 제적제가 생깁니다. 같은 조건의 함정표에는 증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 호출 17초에서 25초, 약 5초로 적힌 작업이 17초에서 25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청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부르는 순서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천은 이미지 쪽 클라이언트 타임아웃을 180초로 권합니다. 생성 시간이 아니라 모델 교체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여기서도 멈추겠습니다. 이 값들은 문서에 기록된 증상과 수치입니다. 제가 요청을 번갈아 보내며 하나씩 측정한 로그가 아닙니다. 그러니 3배 넘게 늘어난다는 것을 제 실측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나옵니다. 모델을 요청 단위로 바꾸는 구성이면 바꾸는 횟수가 곧 느린 요청의 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로 갈 요청은 몰아서 처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건 실측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 차이를 적어둡니다. 원천이 확인한 해결도 거기까지입니다. 모델마다 대기열을 나누거나 카드를 따로 주는 방안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해결은 하나입니다. 같은 모델 요청을 이어서 처리하는 것. 이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로컬이냐 바뀌냐는 신념이 아닙니다. 라우팅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앞에 세 축으로 그어집니다. 첫째, 입력이 어떤 모양인가. 본문에 글만 담는 요청과 파일을 실어 보내야 하는 요청은 다릅니다. 파일을 담는 쪽은 본문이 커집니다. 그만큼 가까운 쪽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결과를 언제 받는가. 같은 요청에서 답이 오는 일과 접수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일은 화면 설계가 다릅니다. 기다리는 쪽을 밖으로 보내면 기다리는 동안의 상태도 밖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셋째, 무엇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하는가. 상주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가 한 기기에서 자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나눴으면 교체할 때마다 시간이 붙습니다. 이미지 쪽에서 본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안 하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 비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드는지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서는 값이 아니라 형식과 응답과 상주로만 그어집니다. 이 셋을 물어보면 답이 서비스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로컬도 전부 박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맥으로 가져갈 때도 축은 같습니다. 다만 맥 쪽 근거는 5편에서 세운 한도와 계산뿐입니다. 이 서비스들을 맥에 붙여 재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축이 제일 먼저 걸린다는 것은 계산으로 보입니다. 맥은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따로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메모리 하나를 전부가 나눴습니다. 그러니 상주할 것이 늘어나면 자리가 아니라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그 상한이 5편이 한도이고 그 판정은 실행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교체할 때마다 붙는 시간이 맥에서 몇 초인지는 2편에 없습니다.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맥에서는 상주 목록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무엇을 항상 켜둘지가 먼저이고 나머지는 부를 때만 올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서버, 같은 주소, 같은 키였습니다. 그래도 호출 경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은 같은 응답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생성은 접수번호를 받고 완료를 따로 조회했습니다. 갈리는 이유는 셋이었습니다. 입력 형식, 응답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상주입니다. 완료 조회가 비어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열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완료 뒤에 받은 것도 파일 주소가 아니라 메타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번갈아 부르면 문서에 17초에서 25초로 기록된 증상이 나옵니다. 그 수치는 문서 기록입니다. 제 연속 측정이 아닙니다. 오늘 가져가실 기준은 한 줄입니다. 한 서버에 있다는 것이 한 방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이 하지 않은 것도 적어둡니다. 출력 상한을 고정하는 범용 규칙과 로컬과 밖의 금액 비교입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편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5편부터 여기까지 맥으로 어디까지 되는지를 봤습니다. 다음 편은 맥의 세계가 끝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픽카드 서버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겠습니다.